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셀러분들은 미국에서 내 물건을 처음에 사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오늘 좀 처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리맥스 대표 김성수입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시면서 아마존 FBA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저는 한국과 미국에 법인 사업자를 두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아마존의 다양한 커뮤니티 분들을 만나고 소통하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미국 아마존 FBA를 하면서 어떤 장점들과 단점들이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이번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한국에서 아마존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장점들도 존재하는데요. 전 크게 세 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제조업 국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 보면 사실은 제조업 국가에서 물건을 소싱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세요. 그래서 현재 미국 커뮤니티, 아마존 커뮤니티 같은 데 오프라인 미팅도 가고 다양한 커뮤니티들에 가게 되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제조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저한테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너는 에이션이고 그리고 너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을 어떻게 소싱하니?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컨택해? 라는 것들을 정말 많이 질문들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한국이 중국보다는 당연히 조금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한국은 전 제조업 국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데서 오는 여러분들의 장점이 분명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 지원 사업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 셀러분들이나 다른 타 셀러분들 보시면 사실은 정말 빡빡하게 자기들이 모아놨던 자금을 가지고 그리고 또는 은행 대출을 기반으로 아마존 비즈니스를 처음에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요. 한국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 지원 사업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물류 지원 사업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FBA에서 돌아오는 공동물류들, 그리고 그 외에도 광고비 지원이나 이런 교육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 접근하기에 굉장히 용이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꼭 아마존에만 판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셀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는 거의 온리 아마존으로 해서 아마존 이외의 다른 타 채널들을 이커머스에서 보기가 정말 어려운데요. 우리는 한국 셀러로서 주문한 상품에 대해서 쿠팡에서도 팔 수 있고 네이버에서도 판매할 수 있고 다양한 루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는 꼭 어려움을 겪더라도 다양한 타 채널들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캐시플로우들을 가져갈 수 있고, 그냥 아마존이 온리 아마존이 아니라 원오프 댐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들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우리 한국 셀러분들이 그래도 미국 셀러들보다 또는 그 다른 국가들 셀러들보다 좀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단점도 분명 존재하겠죠? 단점 세 가지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한 번도 이 아마존을 경험해보지 못한 셀러분들이 판매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라면을 제조한다라고 하면 라면을 한 번이라도 먹어본 사람이 라면을 더 잘 만든다라는 게 좀 맞는 비율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한 번도 내가 소비자로서 아마존이라는 앱도 다운받아 본 적이 없고 아마존에 회원가입조차 해보지 않은 셀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셀러로서 등록을 하고 물건을 팔기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히 유튜브나 또는 이런 컨텐츠들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배운 것들을 시행하는 거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각자 자기들만의 상상의 나래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백인들은 이럴 거야, 미국 사람들은 이럴 거야,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야 같이 어떻게 보면 가설들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내 이 주변에 아마존을 소비하는 그 지인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제가 미국인 커뮤니티나 이런 아마존 커뮤니티들을 좀 이렇게 현지에 좀 가보게 되면 그분들은 각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바이어이자 셀러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각자 내가 처음에 물건을 런칭했을 때 누가 내 물건을 사줄 줄 알고 좀 내 거를 좀 어떻게 하면 프로모팅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들 접근을 해서 그런 것들 좀 접근하게 되는데 마치 이건 우리가 쿠팡이나 네이버에 처음 런칭했을 때 같은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셀러로 처음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고 이런 분들이 처음에 사줘서 이런 식으로 좀 처음에 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국에 계신 셀러분들은 미국에서 내 물건을 처음에 사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오늘 좀 처음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반품에 대한 처리들, 그리고 이런 악성 재고들에 대한 처리들이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미국 현지에 계신 분들은 이제 개인 셀러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은 집에 뭐 거라지도 있고 뭐 좀 아무래도 한국보다 집이 훨씬 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차고나 이런 데다가 물건을 반품들을 받아서 쌓아두고 내가 직접 관리하고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다 보고 어디서 문제가 있구나 같은 것들을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면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정말 간단한 어려움들인데 이거 하나하나 풀어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재 내 물건들이 계속 이러한 리뷰들이 달리는데 왜 달리는 거고 어떠한 방식으로 내가 이걸 해결해야 될지 막막한 부분들이 좀 많이들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오는 확실한 아무래도 지리적 단점들이 조금은 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셀러분들은 미국 셀러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 장점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단점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될까라는 얘기를 이제 좀 하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이거 꼭 아마존에만 팔려고 하지 마시고 쿠팡과 네이버, 11번가 등 한국 내에서도 그리고 아마존뿐만 아니라 쇼피나 좀 다양한 여러분들의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캐시플로우를 먼저 만들려고 한번 해보세요. 아마존은 아무래도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생산을 해서 미국이라는 창고에 갖다 놓고 판매되고 나면 그 정산되는 되기까지가 또 시간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캐시플로우랑 리스크들을 어떻게 해지를 하고 어떻게 줄여나가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여러분들이 나는 온리 아마존이야 이렇게 하기보다는 진짜 여러분들이 하고 싶으신 게 여러분들이 이런 비즈니스를 이커머스를 통해서 키워나가시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극대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아마존만 보지 마시고 쿠팡과 11번가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산한 콘텐츠들과 프로덕트들에 대해서 거기서 판매하시면서 여러분들만의 장점들을 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보세요. 아무래도 쿠팡이나 네이버에서 잘 판매되는 셀러분들은 쇼피나 뭐 아마존을 넘어오실 때 정말 정부 지원 사업 받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교육도 받으실 수 있고 물류비 지원, 광고비 지원, 그리고 콘텐츠 생성 지원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수출 기반으로 성장을 해온 나라이고 앞으로도 수출 기반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은 전폭적인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존에 돌리던 캐시플로우들을 기반으로 해외로 나갈 수 있다는 장점들을 꼭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여러분들이 미국 셀러들보다 또는 중국 셀러들보다 더 많은 여러분들 혜택들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하면 꼭 미국에 한번 와보세요. 미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스퍼쇼나 또는 다양한 이런 아마존 셀러분들이 또는 이커머스 셀러분들이 모이는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 넥스트 아마존을 꾸릴 수 있는 적극적인 어프로치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저는 올해 초에도 프로스퍼쇼에 가서 라스베가스에서 10 밀리언 정말 많이 하시는 아마존 셀러분들, 이커머스 셀러분들을 만나보고 파트너사들을 찾고 오고 그랬었는데요. 실제로 가서 보면 아마존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스토어인 타겟, 그리고 월마트, 코스트코 등에 여러분들이 입점할 수 있는 브로커들도 있고 대행사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실제로 존재하시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셨다면 그 다음 것들을 어프로치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땅에서 와서 한번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험해보고 부딪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영어를 조금 못해서 좀 뭐가 안 돼서 사실 여러분들 영어보다 요즘은 사실 더 중요한 게 저는 허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조금은 허슬 있게 여러분들 프로덕트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물론 처음에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하지 않으면 애초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회 잡아가면서 본격적으로 여러분 한국 셀러분들이 우리가 가진 장점들을 극대화해 나가면서 단점들을 조금은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글로벌 어느 셀러분들이건 각자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 셀러분들 충분히 2023년에도 그리고 2024년에도 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제가 한국에서도 법인을 운영하고 미국에서도 법인을 운영하면서 사업은 진짜 혼자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남기고 있어요. 함께 네트워킹 해나가면서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실 파트너분들을 찾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커피챗도 하고 또는 카카오톡 단체 방을 통해서 좀 얘기도 하면서 소식도 전하고 이러면서 함께 우리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나갈 대표님들 밑에 제가 댓글로 저희 캘린더 링크를 하나 남겨드릴 텐데요. 같이 얘기하면서 소통하면서 우리 같이 아마존 비즈니스도 그로잉하고 우리의 여러분들 비즈니스들을 좀 키워나갈 수 있는 네트워킹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확인해 주시고 한국 셀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